지금부터 제42회 LA 한인회 문화예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진채입니다. 벌써 4월이 됐어요, 여러분. 4월이 무슨 시에서 그렇게 나오죠? 4월은 잔인한 달. 엘리엇의 항무지 시였나요? 왜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서는 4월이 지금 잔인한 달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다 백신도 이제 다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점점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조만간 우리 문화의 센터도 메이비 이제 다 같이 만나서 줌도 하지만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센터 정말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우리 제임스 회장님 또 한인의 이사님들 여러분이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좌를 정말 재미있게 매달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월 달이죠, 여러분. 이번 강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 앞에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카메라만 보면 이렇게 막 떨려갖고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꼭 필요한 거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스피치 잘하는 법. 자, 누구시냐면요, 스티브 강 회장님이세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정말 많이 아시는 우리 회장님이시지만 간단하게 제가 양력과 학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정치학을 전공하셨고요. 런던 스쿨 이코노믹 폴리티컬 사이언스 런던 정경대 정치, 경제, 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하셨고요. 또 KYCC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대협력 디렉터, 그 다음에 가주 하원 54지구 수석 보좌관, 전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또 커뮤니티 활동으로는요, 한인민주당 협회 회장, LA 한인회 부회장,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민주당 대의원, 또 KBS 시사 한타 진행, 라디오 코리아 진행을 맡아보고 계세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회장님 그 TV 방송을 보면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스피치 잘하는 법을 강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또 진채 이사님 이렇게 좋은 코너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먼저 LA 한인의 문화의 밤 이렇게 매주마다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한인의 이사님 그리고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퍼블릭 스피킹, 스피치 잘하는 프레젠테이션은요, 제가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배운 노하우나 그리고 지식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 스피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정보를 토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스피치를 전달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오늘 내용을 좀 검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올려주시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다 안 보셔도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clear and concise. 그래서 일단 이제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다음에는 짧지만 임팩트 있게. 그래서 clear and concise. 그래서 이 두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셔야지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임팩트하고 굉장히 중요한 퍼블릭 스피킹 또는 스피치를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 트렌드를 보시면요, 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clear and concise를 꼭 기억해 주셔야지 요즘 트렌드 맞게 스피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SNS 아이콘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 맞게 SNS를 보면요, 예전처럼 막 길게 복잡하게 화려하게 스피치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클리어하고 심플하고 짧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시면 선호하는 영상의 그 랭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분, 30분짜리 이런 영상보다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1분, 2분, 3분, 길어야 한 5분 이 정도의 길이의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최대한 이제 짧게 이러한 그 트렌드를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이 이제 퍼블릭 스피킹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처럼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뭐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짧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죠? Clear and concise.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스피킹 트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전달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퍼블릭 스피킹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아이디어를 뭐 긴 시간에 잘 설명하는 게 좀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토픽 포인트를 가지고 연설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가지고 짧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전달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스피치를 보시면 막 어려운 단어 그리고 막 복잡한 여러 가지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본인의 뭐 경험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막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요. 오히려 복잡한 이런 단어보다는 굉장히 쉽게 모든 시청자분들이 뭐 아이들부터 그 어르신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선택 초이스와 그리고 그런 길이, 그러한 example을 사용을 하시면서 하셔야지만 그 시청자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 번째를 이어서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기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교과서의 뭐 복잡한 이런 example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본인 경험담에서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스피치라고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지금까지 이제 연결이 되었지만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냥 뭐 팩트를 그냥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청자들과 원투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스크린에서 저를 보시지만 오늘 제 스피치와 좀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뭐 보면서도 뭐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재밌다고 뭐 웃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훨씬 더 이 퍼블릭 스피킹에서 더 파워풀하고 임팩트 있게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사진이 있죠. 그 영어로 되었지만 많은 한인분들도 영어 포커스라는 단어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포함을 했는데요. 포커스 하셔서 그 퍼블릭 스피킹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는요. 우리가 이제 퍼블릭 스피킹에서 스피치를 할 때 해야 할 것과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정리가 했습니다. 이 리스트가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이제 summariz를 해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넣었는데요. 일단 횡설수설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rambling이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는 했지만 스피치를 하면 organize를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정리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드린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 clear and concise. 네, 이 두 가지가 계속 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이 시청자들 또는 그 듣는 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사에서는요, 물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큰 홀에서 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앞에서 스피치를 하더라도 그 관객들을 한 명 한 명씩 쳐다보면서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파워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컨택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떨리더라도 뭐 뒤를 보거나 아니면 옆에를 보거나 땅을 보지 마시고요. 또한 이런 뭐 노트를 가져왔다고 해서 노트만 계속 읽는 것보다는 아이 컨택트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도 이렇게 노트를 적어 왔지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뭐 오늘 말할 내용을 다 적는 것보다는 그 키 포인트만 아주 간단하게 적어서 아웃라인을 만드시는 것이 이 퍼블릭 스피킹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노트를 하지 말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심플한 노트죠. 오늘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심플하게 노트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저도 PPT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지만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 왜 이렇게 되게 뭐 간단하네, 심플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심플하게, 뭐 예전에는 사실 화려하게 막 뭐 동영상도 들어가고 막 뭐 클릭하면 옆에서 슬라이드 되고 뭐 이렇게 뻥 튀어나오고 이랬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굉장히 그냥 심플하고 깨끗하게 사람들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PPT도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웹사이트를 보면요, 한국 웹사이트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뭐 한국의 항공사를 웹사이트를 보면 요즘 트렌드밖에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복잡하게 아이콘들도 많고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서요, 간단하고 심플한 이제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에는 손과 발. 스피치를 한다고 해서, 저도 오늘 스피치 한다고 해서 뭐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뭐 차렷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버추얼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한다고 해서 저도 손이나 이런 제스처나 이런 무브멘트를 통해서 같이 해주셔야지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좀 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떨려도 자신감을 갖고 컨피던스를 갖고 스피치를 하시면 훨씬 더 좋게 딜리버리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그 신뢰도가 그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자신감, 컨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스트럭처를 스피치를 하면 만들면 될까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미국의 에세이 라이팅 중요하죠. 특히 많은 한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 에세이의 중요성을 많이 가르치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제일 커먼하게 사용하는 스트럭처인데요. 일단 구조는 이제 인트로덕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짧게 인트로를 하고요. 오늘의 그 토픽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인트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디,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 몇 가지 example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conclusion, 이제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또는 이렇게 복잡한 스피치라도 이렇게 잘 이제 structure, 이제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요, 이제 intro, 본문, 그 다음에 결론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본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달하고자 하는 케이스를 뭐 2가지, 3가지 정도를 포함을 해서 넣으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그냥 라이팅 스피치처럼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오늘처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스피치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이제 영어 타이틀은 이제 think about인데요. 스피치를 하실 때 또는 전달하시기 전에 이런 4가지의 포인트들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관객의 이제 심리 상태, 때에 따라서 아무리 탑팩은 바뀌지 않더라도 가는 데마다 관객이 audience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지금의 상황,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물론 나의 스피치를 들으려고 왔지만 그분들이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심리 상태가 조금 뭐 변했다, 뭐 그룹 A랑 B랑 조금 다르다 그러면 아무리 같은 토픽이라도 그 조금 더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전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A가 호응이 좋았다고 해서 B가 호응이 또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제 2번째로는요, 관객들에게 어느 정도 흥미, 뭐 재미없는 토픽이라도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제 스피치를 전달할 때 관객들이 뭐 끄덕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흥미를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관객들의 나이. 제가 오늘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성인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오늘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 나이대에 맞춰서 또한 영어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이제 포함을 해서 전달을 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계셨다면 많이 좀 바꿔서 이제 체인지를 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것처럼 이제 관객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객의 성별. 그러니까 막 잘 섞였으면 여성분들, 남성분들 잘 섞였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100% 여성이다, 아니면 대부분의 여성 관객들이다, 또는 100% 남성분이다, 그러면 그 아디언스에 맞춰서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을 꼭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관객들에게 흥미를 주고자 이제 조크 같은 것을 이제 준비해 와요. 근데 실수하는 것이 이제 관객 A랑 B랑 뭐 한 곳은 이제 남자들이 좀 많았다면 한 곳은 또 여성분들이 많아서 조크가 뭐 A한테는 되게 재밌게 들려도 B한테는 좀 오히려 좀 안 좋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가시기 전에 스피치에 초대를 받으셨으면 저는 이런 걸 꽉 항상 물어봐요. 뭐 나이대는 어떻습니까? 뭐 한 몇 명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리고 뭐 몇 월 며칠 날짜 이런 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그 맞춤형, 저희가 이제 이런 정장을 맞출 때 우리의 몸에 잘 맞는 이런 정장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그 사전 조사를 미리 하셔서 그런 나이, 뭐 심리 상태, 흥미, 그리고 성별 이런 것들을 꼭 미리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퍼블릭 스피킹 엑서사이즈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고요. 일단 제일 먼저 특히 2020년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커뮤니티 일이 많다 보니까 연방 센서스, 미국에서는 연방 센서스에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단체 앞에서 또는 그룹에서 이 연방 센서스 관련된 스피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토픽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할 때 어떻게 아웃라인을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미션을 꼭 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늘 토픽은 연방 센서스입니다 라고 하면, 그럼 내가 오늘의 미션은 뭔가 하면, 저의 미션은 이 연방 센서스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한 그런 중요성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미션을 오늘은 연방 센서스의 중요함,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도를 어느 정도 높이는 그런 미션을 갖고 제가 그 스피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introduction은 어떻게 하냐, 짧게 말씀드리자면 10년마다 미국에서는 연방 센서스를 연방 정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 뭐 시민권, 영주권, 신분 상관없이 그 순간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뭐 유학생들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카운트를 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게 introduction이고요. 이제 body.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인 커뮤니티를 설득을 하려면 왜 내가 센서스를 참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세 가지의 메인 이제 example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역사회 발전. 이 연방 센서스 정보를 토대로 뭐 학교를 설립하거나 도로를 픽스하거나 뭐 커뮤니티에 필요한 램프를 달거나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복지. 이 데이터를 토대로 뭐 노인센터나 또는 병원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정치력 신장.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에서 더욱더 성장을 하려면 이 연방 센서스를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토대로 선거구 재조정 또는 여러 그 정치 지역구가 다시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살면서 정치력 신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클루전을 또 해야죠. 그래서 참여는 우리의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또는 목소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연설을 하면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해서 좀 밋밋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때에 따라서 좀 훅이라는 그쪽 그
흥미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팩트를 이용을 했는데요. 한 번은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게 좀 어느 정도 임팩을 주기 위해서 연방 센서스의 그 통계 자료와 또 한국 외교부의 자료를 제가 이제 컴페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하면 미국 연방 센서스는 물론 의무적으로 다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뭐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는 없기 때문에 많은 한인분들이 참여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한국 데이터랑 미국 데이터랑 약 100만 명의 그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그만큼 많은데 거의 100만 명이 그 연방 센서스에 참여를 안 했다는 그 충격적인 그 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것을 토대로 물론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그 바디 그 내용들은 연방 센서스에서 터킹 포인트라고 해서 커뮤니티 나가서 스피치 할 때 사용하세요라고 줄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저희 커뮤니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특히 이러한 팩트를 저는 추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훨씬 더 전달력도 더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고 듣는 분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있구나, 나는 이번에 꼭 참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example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른 토픽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가주세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요즘에 가장 핫한 아시안 커뮤니티 이슈죠. 아시안 증오범죄. 그래서 오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들 몇몇 하고 이 퍼블릭 스피킹 아웃라인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좀 옆에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아시안 증오범죄가 굉장히 좀 큰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어서 이거 로컬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이제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스피치의 이제 아웃라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미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시안 증오 범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이제 예방 또는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미션은 이것을 한인 사회에게 더욱더 알려서 그 중요성을 더욱더 확대하는 게 저희 미션으로 주어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introduction. 네, introduction은 어떻게 합니까? 아시안 증오 범죄 그냥 말하면 형성대가 없기 때문에 인트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중단해야 된다. 네, 중단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도 좋고요. 또 통계 자료 같은 거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죠. 지금 뭐 지난 1년 동안 3,800건수의 미국의 아시안 증오 범죄 케이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좀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시안 증오 범죄는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베트남 여러 이제 타 아시안 커뮤니티 모두가 임팩트를 받고 있는 이슈. 그 다음에 그 바디로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이 중요성을 알려면 몇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커뮤니티 내에. 네, 동참해 주세요. 샘플 케이스를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되고 네. 지난 1년 동안 뭐 팬데믹 도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또 3주 전에 3월 27일 날 또 이제 물론 아틀란타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example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example 케이스들을 이야기해 주면 훨씬 더 임팩트가 크겠죠. 특히 이제 아시안 증오 범죄가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고 특히 중국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보도를 봤을 때 많은 한인분들을 알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리액션이 뭐 우리 커뮤니티는 괜찮은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반응을 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틀란타 그리고 이곳 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까지 아시안 증오범죄 케이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한인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유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저희 제임산 회장님께서도 인풋을 주셨지만 아틀란타 케이스를 포함을 해서 최근에 8명이 희생이 되었다. 그 중에 6명이 아시안 여성, 그 중에서 4명이
한인 여성분들이 그 아시안 증오 범죄 이제 빅tim으로 희생이 되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넣고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안들을 넣으면 그리고 추가를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컨클루전으로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임팩트 있게 이 아시안 증오 범죄를 알릴 수 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안들을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법안, 그 다음에 또 뭐 커뮤니티 에듀케이션 아웃리치.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스피치 토픽은요, 항상 컨클루전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서머라이즈를 하는 것보다는 끝에 영어로는 이제 call to action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계신 분들, 전달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언가 이제 액션 스텝, 넥스트 스텝을 알려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시안 증오 범죄가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슈를 관심을 갖고 좀 이제 지지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뭐 동참해 주세요, 또는 성명서에 사인을 해 주세요, 또는 온라인 SNS를 통해서 포스팅을 해 주세요,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또는 한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솔루션에 동참해 주세요. 뭐 이런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요, 훨씬 더 이제 듣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임팩트를 남기고, 그분들이 또 물론 100% 동참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이 이걸 듣고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나도 무언가를 이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동참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주실 수 있어서 항상 이런 스피치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가요? 네, 퍼블릭 스피킹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보통 대중 앞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떨린다고 그래요. 그 떨리는 걸 어떻게 해소하고 방지할 수 있나? 네네네. 침착하게.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특히 큰 관객들 앞에서 하면 떨려서 막 이제 말도 더듬기도 하고 하는데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연습을 많이 하면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스피치 하지만 안에는 많이 떨립니다. 왜냐면 이런 그 온라인 스피치는 많이 안 해봐서요.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안 떨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항상 이제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가시면요, 그냥 가서 내가 외워서 딜리버리 전달하려는 것보다는 아웃라인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가시면요, 떨리더라도 그 아웃라인을 보고 키워드는 이거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1, 2, 3, 4대로 스피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팁은요, 이렇게 그 크라우드를 보실 때, 관객들을 보실 때 물론 아이 컨택도 중요해요. 아이 컨택트를 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것도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그분들의 약간 머리 위를 보시면요, 아이 컨택트를 안 해도 그분들이 봤을 때는 나를 보고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 위를 보시고 스피치를 전달하시면 떨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집중하는 것을 좀 피하고 그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오늘 스피치 또 끝나기 전에요, 저희 한인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밀리 유윤 씨께서 오늘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나는 이런 것을 좀 더 배우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고 어떻게 하면 프랙티스도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는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커뮤니티 컬리지 코र्स를 통해서 이런 리소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 그런 팩트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인의 윤미리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제일 큰 프로그램인데요. 가주에만 커뮤니티 컬리지가 1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가주 여기 LA 지역에도 되게 많이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는데 다양한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같이 이제 배웠던 퍼블릭 스피킹에 관한 이제 수업들도 되게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stayenrolled.com 여기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수강 신청, financial aid 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 어떻게 편입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커리어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그런 커리어 에듀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저렴하게 그런 자세한 내용이 stayenrolled.com 웹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수강 신청, 그리고 파이낸셜 에이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저희 한인회로 이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인회 웹사이트는 info@kafla.org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고 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어떻게 예쁘게 말하고 잘 말하고 우리 지금 스티브 강 회장님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조용하게 소근소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전히 착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제임스 회장님 또 정말 말씀 잘하세요. 잠깐만 와주세요, 회장님. 빨리 와주세요. 나는 우리 회장님 어디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회장님, 내가 즉흥적으로 물어볼게요. 한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인에 대해서요? 네, 짧게. 네. 네, 한번. 오케이. 일단은 로스앤젤레스 한인은 1962년도에 생긴 비영리 단체고요. 저희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사시는 모든 한인분들을 대표를 하는 이제 그 advocacy, 영어로 advocacy인데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advocacy 그룹이고 지금 열심히 여러분을 대변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캐플러 TV를 통해서 저희 그 행사 같은 걸 많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막히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한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 갑자기 뭐를 물어보시면은 그거를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대중 앞에서 말씀을 잘하고 싶으면 그만큼 열심히 자료를 갖고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예술가들도 제가 듣기로는 쇼팽 그렇게 많은 예술가인데 대중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싫어서 너무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평생에 30번밖에 그 연주회를 못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후세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세대가 이제는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연습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굉장히 감명받은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무용 공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대 공포증이 팍 생기거든요. 근데 절대 그 첫 번째 그 포커스가 뭐냐면요. 관중을 보지 말라 그래요. 관중보다 약간 위에 그 스포트라이트 그 조명을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는 순간 자신감이 생겨요. 이렇게 밑을 보면 룩다운이 되기 때문에 절대 관중을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항상 15도 위 각도를 코끝으로 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만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각도가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좌 너무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굿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그 앞에서 얘기하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선생님이 사람 많은 데서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잘했으면 되는데 끄 소리가 나왔어. 그래서 그때 막 애들이 웃었던 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관중 앞에 나가면 막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지나고 제가 좀 노력을 하니까 지금은 약간 이렇게 좀 커버가 됐는데 아직도 조금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43회 문화의 센터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5월 둘째 화요일입니다. 자세한 건 저희가 이제는 나가겠지만은 우리 일상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조금 좋아진 게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자립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아주 재밌는 강좌를 준비했어요. 홈케어 미용법. 오케이. 커리케어 헤어 스튜디오의 원장님이 나오셔서 올바른 우리 두피 관리와 내추럴 스타일링, 간편한 컷,
등을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저도요 완전히 미용사가 다 돼서 웬만한 거 컷 잘해요. 그래서 미용실 사실 돈 저희가 다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오늘 그날 우리 제임슨 회장님이랑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컷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43회 5월달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